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주식을 할 때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 이게 역설적인 거지만 이 망하는 방법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보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좀 교본식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하는구나. 근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일 수도 있고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거죠. 알면서도 막연하게 투자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그 다 걷는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건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경각심을 좀 느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주식이 망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재료입니다. 재료. 자, 재료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 재료. 그러니까 주식이 재료라는 건 주식 용어 중에 이 주식이 뭐 때문에 오르는지에 대한 명분입니다. 임상 실험이 들어가서 또는 어디와 뭐 계약을 체결해서 수주를 크게 받아서 또는 뭐 분기 매출이 늘어서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재료라고 합니다. 또는 앞으로 어떤 것이 생길 것이다라는 걸 이런 거를 이제 재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건 어떤 재료를 갖고 있지? 이거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살핀다는 거예요. 이 재료를. 그래서 정말 강한 재료와 호재를 맞는 주식은요. 실제로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AB프로 바이오만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대시세를 향해서 단번에 튀어오르는 이런 쾌거를 이뤄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다 끌어올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재료가 이 종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재료 매매를 추구하는 분들은 보통은 짧게 뭐 2, 30% 수익을 얻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재료 매매를 노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0%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재료가 그렇게 주식을 띄워준다는 거죠. 재료만 있으면 그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적은 수익을 원하지 않아요. 한 종목에 몰빵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걸 원합니다. 자, 근데 재료를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재료라는 건.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호재가 있고 임상실험이 통과를 했고 그러한 재료가 있어서 그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 재료만 보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료만 보면.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정말 좋게 말해주면 좋게 보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상승할 가능성 반, 상승하지 못하고 그냥 주목받지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 반이라는 겁니다. 즉 정리해서 얘기하면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반의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반의 확률에 큰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손절은 뭐 10% 내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롱바디 연봉 맞아서 추세가 완전 죽어갖고 추세가 완전 죽어서 이 종목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손절을 합니다. 손절도 20%가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익을 몇 번 내도 이 손절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또는 이것이 비중이 더 커질수록 더 큰 손실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결국 재료만 믿고 매매를 하는 건 반반의 확률의 베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심지어는 예전처럼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 2019년도처럼 시장이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AB 프로 바이오나 뭐 KPM 테크나 최근에 상승했던, 그리고 또 XX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처럼 큰 폭으로 올라가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정확하고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재료만 쫓아가는 매매는 굉장히 막연하고 좋은 결과보다는 반반의 확률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껍데기, 재료는 껍데기거든요. 이 껍데기에 내가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닌데 확률상으로 만약 재료 매매만 보고 갔다고 하면 대부분 돈을 벌지 않았겠냐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만 볼 것이 아니라, 재료를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재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한 개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개미 투자들이 이 재료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 말은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재료의 플러스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시장의 평가입니다. 시장 평가. 우리가 재료를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분석해서 이건 올라가겠는데, 이건 더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해주면 투자자들이 그 재료를 보고, 개미 투자자는 이런 거 평가를 못해요. 제가 말하는 건 외인이나 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관이나 외인이나 큰 돈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이 재료가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들어와 줄 만한 재료인지를 평가하는 건 시장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료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봤자 얘네가 안 들어와줘서, 평가가 들어갔을 때 얘네가 안 들어와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AB 프로 바이오가 잘 오르고 있는데 이제 백신 관련주로서 상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음봉 맞고 다음 날에도 음봉을 맞아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니면 이틀의 연속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졌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매물 물량도 많이 쌓일 뿐더러 시장 자체에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주면은, 그죠? 호재가 떴는데 못 가주면은 그건 그대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좋은 재료고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하는데 왜 외인이나 기관이나 안 들어올까? 이상하죠. 자,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세요. 2019년도만 봐도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때 시장이 이제 꽤 안 좋아갖고 대시세 종목이 정말 안 나왔었어요. 그럼 안 나오는 이 시점에 재료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뭐 임상 들어간 종목도 있고 삼상 들어간 종목도 있고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국일제지가 떠오르네요. 있긴 있었어요. 자, 그럼 국일제지 잠깐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국일제지도 대시세를 갔죠. 자, 국일제지 이렇게 고점을 뚫고 큰 시세로 한번 가줬습니다. 재료가 뭐였죠? 그래핀이었어요. 그래핀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그래핀의 단어조차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핀이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 신소재다 하면서 큰 상승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래핀이라는 재료가 떴는데 여기서 음봉 맞아서 또 떨어졌다고 보죠. 그럼 그래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핀이 뭐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별거 아니구나, 그래핀은. 그런데 수급과 시장의 평가가 그래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니까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재료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는 외인과 기관이 평가해줘서 차트를 강하게 만들어줬을 때 그때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공통점이 조금 있죠. 이 차트 모양 느낌이 오시나요? 이 모양? 기본적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그죠? 신고가를 앞에 두고 신고가도 만들었네요. 앞에 두고 AB 프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이렇게 앞에 두고 큰 거래가 들어오면서 갭을 띄우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시장이 평가해 줬을 때 이 종목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재료만 보면은 어떻게 된다? 반반의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5대5의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응을 뭐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절도 몇십 프로 하고 수익은 또 2배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노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료와 플러스 무엇을 보냐? 수급을 보라는 거예요. 수급. 수급은 뭐죠? 자, 생각해 보죠. 오늘 이연제약 같은 경우가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어찌됐든 큰 상승으로 거둘 수가 있었죠. 자, 근데 당일날 시장 중에 매매하는 도중에 호재가 뜨면 돈들이 일시적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종근당도 마찬가지죠. 종근당 이것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인가요? 일시적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됐대.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가 나와. 그럼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시장이 끝나고 장이 끝나서 이 매매한 종목에 대해서 종근당에 대해서 더 알아보거나 정보가 돌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회사에 호재가 떴으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호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 차트가 다음날 무너집니다. 또는 조금 올랐다 그 다음날 무너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수급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수급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차트가 반짝 떴다가 작살나는 거죠. 재료를 보시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재료를 봄과 동시에 수급의 지속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게 시장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이 종목의 재료는 괜찮아. 그러니까 돈들이 계속 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자, 재료가 좋으면은 보통 주식이 어떻게 오르죠? 2~3배 이상은 갑니다. 그죠? 2~3배 이상을 가요. 자, 그렇다면 내가 30% 치고 40% 쳤을 때 만약에 100% 수익률 이제 2배 이상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50% 이상은 남은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50%가 남은 거예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보통은 2배를 가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 막 매매해서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수급의 꾸준함을 지켜본 다음에 목표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고려해서 눌림에서 잡든 아니면 뭐 5일선에서 잡든 이 전략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접근 방법이. 그래야 이 재료가 좋은 재료인지 아닌지를 시장에서 평가해 주는 걸 내가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래핀 그게 대시세 갈 줄 알았나요? 그 재료가. 그래핀 처음 듣는 건데 그게 시장 규모가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죠. 시장 규모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로만 오르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재료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뭐 대박 재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본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이건 대박 재료인데 자기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이 투자자는 철저하게 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뭐 이연제약이 좋다. 이 회사가 뭐 건전하고 뭐 진짜 기술력이 있고 라고 얘기해도 세력들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차트가 또 있을까요? 갭을 띄우는 애들도 있어요. 갭만 띄우는 애들. 그죠? 이렇게 갭만 띄우는 거. 호재가 있어갖고 갭을 크게 띄웠는데 음봉으로 내리박는단 말이죠. 이러면 재료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그 돈의 지속성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겠죠. 재료가 있는데 난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빅텍도 참 재밌어요. 빅텍이라는 종목도 이게 이제 뭐 김정은 관련주죠.
김정은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이때 뭔 일이 있었네요. 네, 기억은 안 나요. 이제 뭐 사망설인가요? 이때가 사망설인 김여정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빅텍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북한이 뭔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갭을 띄웠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뭔 짓을 했으니까. 근데 안 가요. 내리박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이 도발을 했고 문제가 있었고, 그때네요. 이제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이네요. 문제가 있었고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더 웃긴 거는 빅텍도 대시세를 갔죠. 이거 약간 모양 비슷하죠. 보시면 아까 전이랑. 자, 어쨌든 대시세를 갔습니다. 근데 이 대시세를 갔는데 이때 재료가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좀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김여정 어쩌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오를 만한 일인가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갔다라는 건 뭐다?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 결국 빅텍이라는 이 회사도 긴 보합과 박스와 흔드는 와중에 대시세를 가고 이제 내려앉았던 것이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재료와 수급의 지속성, 시장이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를 차트와 동시에 같이 보시라 라는 이야기로 제가 정리하고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힌트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